네, 입시 내신 설명회 진행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게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그려 나가야 될 것인가가 사실 우선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뭐 공부, 그다음에 입시, 뭐 대학 여기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입시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 먼 미래 꿈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중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밝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아진다. 자, 어느덧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셨고요. 네, 축하드리고. 이제 어느 대학 가고 싶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실 다른 대학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수험생 수, 대학교 모집 인원, 요거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수능 응시자가 52만 2,670명인데 N수생 비율이 이제 31%입니다. 매우 높죠. 네, 요즘 거의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중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의대 입학 정원수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도 다시 도전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N수생의 비율 좀 아깝게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N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의대 입시 정원이 늘어났다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어느 시대든지 간에 다 힘든 것들이 있죠. 그지?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의대를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어떤 그런 도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목표만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밥벌이 수단으로서 그죠? 어, 고액의 연봉을 안정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의술도 기술이니까. 그것을 이제 익히게 해주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아쉽게도 정말 뛰어난 인재, 다른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가 너무 의대로 쏠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의대 이렇게 돼가는 현실이 솔직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또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영향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인다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N수생 비율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시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대학교 우리가 이제 보통 4년제 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이 이제 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 입학 정원이 이제 42,767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위 15개 대학교 정도는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상위 8.2% 안에 이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수시와 정시,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을 섞었고 기타 제외하고 서울대 0.65, 연세대 누적해서 1.33, 고려대 누적해서 2.03. 그래서 스카이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상위 2%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서성안이, 중경외시, 건동홍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개 대학교 이제 8.19%. 물론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이 이 대학교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죠? 의치한약수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도 대학이 있고 수도권에도 의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교를 이제 빠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어, 인원수만으로 따지는 수치인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교를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다. 자, 그러면 이 가고 싶은 대학교를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대입 전형 유형을 살펴보면 이제 수시와 정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죠? 수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축이 가장 큰 축이겠지.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는 이제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을 잘 보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엄청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신 등급 체제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9등급 체제에서 이제 5등급 체제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기존에는 촘촘히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듬성듬성 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1등급이 4%였는데 이제 10%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4%를 뽑으면 상위 4%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등급 뽑았는데 10%야. 그러면 이 10%는 1%도 있을 수 있고 10%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는 1% 뽑고 싶겠어요? 10%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1% 뽑고 싶은데 10%가 얻어 걸렸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란 말이죠. 10%면 예전을 친다면 2등급인 거잖아. 거의.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대입의 추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대학교 입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내신만 보고도 뽑았거든요. 내신 100%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10%좀 그런데? 야, 그럼 수능 최저를 걸자. 야, 너 수능도 잘 봐야 돼. 그리고 막 면접도 걸어. 그러면 이게 종합전형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우리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기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들어가고요. 우리가 교과의 반대말은 이제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가 아닌 모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뭐 수상 경력도 이제 기재를 못하고, 제한 사항들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가 창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세트 이렇게 부르는데, 요걸 이제 잘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면접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본단 말이죠. 물론 학교마다 정말 다채로워요. 어떤 학교는 이거를 몇 프로 더 보고 어떤 학교는 저걸 보지 않고 뭐 등등등.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학교마다 뭐 다르고. 근데 이제 좀 좋은 학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세 과목 7에 맞춰와. 그러면 이제 뭐 3 하나 받았다. 그러면은 두 개는 2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두 과목 4에 맞춰와. 그러면 1, 3 이렇게 맞추거나 2, 2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1, 뭐 2, 3. 2, 3 정도는 맞겠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 3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수능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아직 9등급 체제란 말이죠. 그러면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예요. 근데 아까 N수생이 몇 프로였어요? 31%란 말이에요. 그럼 N수생이 우리보다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잘할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면 물론 우리보다 못하는 N수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냥 우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그러면 위에서 31%를 찍어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린 몇 등급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4등급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잖아. 근데 수시에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린다는 건 우리가 공부를 진짜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학교가 조금 쉬운 학교들 있잖아요. 내신이나 이런 거.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내신이 좀 평이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가 안 나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죠? 그지? 그래서 남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랑만 경쟁하면 되는 시스템이긴 해요. 다행히.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출 때 영어가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하지만 뒤에 보겠지만 수능 등급 따는 것도 수능 영어에서 좋은 등급 받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등급 보시면 그 퍼센테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굉장히 융합적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예전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뭐 정시에서는 이제는 수능만 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학생부도 막 같이 봐요.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학교들이 이제는 이런 전형들을 만들었는지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좋은 대학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러면 스카이가 가면 다 따라갑니다. 이제 추세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골치 아파졌어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다 잘해야 된다. 약간 육각형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수시로 갈래 정시로 갈래 뭐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제 수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N수생 비율이에요. N수생은 이제 수능판에 들어올 텐데 수능으로 우리를 찍어 누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버텨내기 쉽지 않고 우리도 N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게 우리끼리 싸우는 게 비슷한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압도적으로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갈 때 사실 내신이 너무 잘 나와서 교과로 가면 아주 심플하게 갈 수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같이 보게 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 학생들은 좋은 내신 성적을 받는 아이들은 매우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머릿속에 종합전형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종합전형에 있어서 대학교들이 어떤 요소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그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일단은 학업 역량입니다.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아주 좋으면 교과로 가시면 되지만 애매하게 좋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서 이제 다른 요소들을 합쳐서 가는 거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학생으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탐구력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들이 본다.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자, 그래서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가? 나눔과 배려하는 능력이 있는가? 성실성과 규칙을 준수를 할 수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이제 비교과 생기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과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되고 뭐 기록을 당연히 남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적인 역량이 있다. 그럼 뭐 회장 같은 거 하셔도 괜찮고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이제 시간 채워야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학교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고 참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있다. 근데 그 봉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당연히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진로 역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가 사실 지금 생각한 어떤 직업에 대해서 미래에도 계속 그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한다? 아닐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 진로에 관한 다양한 활동이나 탐구, 그 다음에 뭐 조사, 뭐 등등등 동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부를 그런 방향으로 썼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꿈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그런 학생의 생기부를 보고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똑같은 학과에 지원한 2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쳐. 자, 그러면 한 명은 지금 말한 것처럼 중간에 꿈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이제 막 조사 시작하고 연구 시작하고 고민 시작하고 막 보고서 쓰고 막 이런 모습이야. 열심히 했다는 거 인정해. 근데 어떤 학생은 한 우물만 판 거야.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막 알아본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고 보고서도 너무 이제는 뭐 활동했던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래. 자,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누구를 뽑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뽑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한 우물을 판 그 학생이 더 눈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제일 이제 좋은 건 내신 성적을 제일 잘 받으면서 남들과 차별화된,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 학과,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한 흔적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이 흔치 않고요. 그리고 뭐 알아보고 이러지도 잘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적자 생존, 제가 적어야 생존한다라고 얘기했죠. 적합한 자가 생존하는 건 원래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적자, 진짜 right. 뭐든지 다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자기가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생기부의 자산이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건 뭐 기본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께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이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학생들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열심히 하려는 학생, 진정성 있는 학생,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선생님들은 좀 어른들이 좀 있으시니까 공손하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연히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하였는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가 좋은가,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풍부한가, 노력을 했는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 자, 진로가 중요한데 진로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제 커리어넷에 진로 심리 검사 중고등학생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 뭐 제가 이미 말을 했지만 뭐 수시가 또 압도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뭐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 원초적인 이유는 수시 선발 인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80%예요. 이거는 물론 전국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좋은 이제 서울에 소재한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정시로 더 많이 뽑기는 해요. 그래서 뭐 30-40% 정도까지 정시로 뽑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수시로 더 많이 뽑는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수시로 더 많이 뽑으니까 우리가 내신, 생기부 열심히 챙겨야 된다 라는 게 기본 바탕이고요. N수생 수가 계속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수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면 내신만 잘 챙겨야지, 뭐 생기부 잘 챙겨야지,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정시 전형, 그 수능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시 전형으로 만약에 나중에 방향을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시 전형으로 방향을 트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겠어요? 내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 학생들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1학년 때 좀 해보다가 내신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내신을 안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어. 딴 거 하고. 아니면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 막 자퇴를 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뿐만 아니라 교과, 즉 내신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증가 중이에요. 일단 서울가 먼저 첫 발을 내딛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대 따라했고요. 부산대, 그리고 연세대와 한양대가 합류했어요. 자,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지 느껴지죠? 다 따라할 겁니다. 다 따라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간에 지금 어떨 것 같다? 다 섞일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마다 퍼센테이지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주로 보는 거는 다르겠지만, 메인 컨셉이 다를 뿐, 반찬은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다 자라는 육각형 인체만이 좋은 결과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일단은 그래도 이제는 수시가 가장 큰 축이고,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신이니까, 대학에서 내신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니, 그냥 일단 내신 기본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신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고 본다면, 이제 뭐 사실 수능도 열심히 해야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1년에 한 번 보잖아? 그죠? 물론 그 전에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수능을 잘 보는 건 맞지만, 어찌됐든 이 친구가 1년만 열심히 했는지 2년만 열심히 했는지 3년간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죠. 내신은 매 순간 열심히 한 친구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1년에 4번을 본단 말이죠.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그래서 총 10번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수시를 평가를 하는데, 매번 성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매번 열심히 한 이런 내신 성적표를 보여준다. 그럼 학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대학교 입장에서 이 친구 진짜 성실했구나. 얼마나 놀고 싶었을 텐데, 얼마나 자고 싶었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봤다니 정말 뽑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학교가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정시는 한 방을 노린 캐릭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뭐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내신을 쭉 살펴보면 이 친구 이런 학생이었겠다가 쫙 그려집니다. 올해부터 이제 내신 등급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에는 1등급부터 이제 9등급 체제였습니다. 1등급은 이제 4%, 2등급은 누적해서 이제 11%, 3등급 누적해서 23%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2025년 올해부터죠. 1등급이 이제 10%, 2등급이 34%.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뀌는 2등급 체제에서 34%면 예전에 몇 프로예요? 아니 몇 등급이에요? 4등급입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교에서 2등급을 뽑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뽑고 싶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1등급 비율이 10%로 바뀌잖아요? 그럼 내신 상위 10% 1등급 추정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약 4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 상위 15개 대학 수시 모집 인원이 2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남지 1등급을 받아도 15기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등급만으로 구별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제 수시가 중요하다 강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수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능은 이제 정시를 본다라는 개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 많아질 거다.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 역대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을 본다라고 한다면 90점 이상으로 절대 평가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러면 이때 당시 이제 바뀔 때, 야, 이씨, 개나 소나 다 1등급 받겠구만. 막 이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판을 까보니까, 어라? 만만치 않은데? 자, 이 이유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남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만 90점 이상 받으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수능 영어에 있어서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절대평가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영어 사교육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하다, 경쟁이 심하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영어를 이제는 절대등급제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그럼 뭐 영어 반영하는 정도를 좀 줄이자. 그래서 좋은 대학교 중에서도 영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대학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보단 다른 과목을 챙기는데 신경을 쓰겠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어 공부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취도가 안 나오겠죠. 이런 영향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예전만큼 안 한다, 상대평가 때보다. 상대평가 때는 남을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사교육도 많이 하고 솔직히 그랬던 게 현실인데 요즘은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1등급 비율 보면 지금 최근 4년을 보면 6, 7, 4, 6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상대평가의 4%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1등급 받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2등급 받는 거는 다른 과목 대비는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로 2등급이면은 상위 몇 프로여야 돼요? 11%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보통 2등급, 즉 80점 이상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 22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과목보다는 2등급을 받기 훨씬 수월하죠. 어쨌든 나와의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 노리는 건 좀 쉽지 않고 2등급 정도 목표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2등급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죠. 네, 20%대밖에 안 돼요. 또 나머지 80% 정도는 못 받는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익히는 과정, 이거가 답입니다. 네. 특히 언어는 노출 빈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써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어 공부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는 다른 나라 언어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뭐 많이 들을 환경이 잘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열심히 잘 만드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잘 안 하게 되니까 뭐 학원 같은 데 다니시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스스로 좀 더 노력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뭐 연예인이 있어. 근데 그 연예인이 뭐 영어로 인터뷰한 게 있어. 뭐 그거를 막 딸딸 외우려고 한다든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더해진다? 그러면 단순한 과목으로서 영어를 이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좀 미래에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좀 바라보고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럼 대학교 가서도 성인이 돼서도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내신, 뭐 수능으로서 영어를 잘 봐야 돼.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미래에 내가 영어라는 이 언어적인 도구를 가지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더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막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딴짓 많이 하잖아요. 그 딴짓 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그런 걸 고민하고 조금 투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당연히 조금은 달라지겠죠. 각도가 1도만 바뀌기 시작해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과목을 바라보는 어떤 이 방향성, 이게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수시와 정시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하지 말아라.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이 세 가지 모두 준비하는 게 맞는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입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제는 대입에 대한 얘기지만 2028학년도부터 이제 바뀌는 부분, 즉 25학년 올해부터 이제 바뀌면서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히 2028학년도에. 자, 일단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아이를 안 낳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애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 가기가 더 쉽겠네. 경쟁이 약해지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까보니까 N수생이 많아져서 이게 뭐 차이가 없어. N수생만 없었어도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쵸? 자, 오히려 상위권 대학은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시에서도 교과 및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전형이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생활에 소홀하시면 안 되고요. 내신과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필수.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교과목을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가 단위에서 이제 학점으로 바뀌면서 192학점. 그래서 수업량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물론 장점이 많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유불리가 있으실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진로가 명확한 친구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의 진로가 명확하면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가야 하니 이런 과목을 추가로 들어야겠다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런 걸 미리 준비하고 그걸 들어야만 그 학교에 이제 입시에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계적으로 자, 이 수업을 들어야 돼. 나는 이 대학교에 이 과가 가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학교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되고 그 과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이 과목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은 되게 긍정적인 차원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 있다. 그래서 진로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하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기준이나 면접과 같은 이제 부가적인 부분을 같이 볼 확률이 높아질 거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문제입니다. 통합평수.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택 과목 없이 모두 같은 과목을 응시하는데요. 문이과 교차지원 확대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침공 뭐 이런 말 쓰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탐구 과목 변별력이 약화되면 이제 국영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능 100% 아닌 정시 형태가 증가한다. 자, 보통 예전에는 정시면 수능 100%였단 말이죠. 공식 같은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또 변별력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제. 수능 등급만으로 얘가 이제 이거 이 정도는 다 하는 건데 공통인데 뭐 이거 잘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등급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안 되겠다. 다른 것도 봐야겠다. 야, 학생부 가져와봐. 너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가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2학년 뭐 초반, 중반 이렇게 되면 정시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가 이제 뭐 내신 접고 막 시험 볼 때 막 이렇게 풀지 않고 찍은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 안 챙기고 이랬던 애들 날벼락인 거지 진짜. 그래서 끝까지 내신과 생기부 놓지 않고 간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왜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하냐면 이게 수능은 먼 일이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때 나는 정시로 가야겠어 이런 마음 먹었다고 쳐. 그럼 몇 년이 남았어? 2년이 남았잖아요. 그지?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막 급해요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미룹니다. 근데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1년에 4번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그 4번이 자주 와요. 자주 옵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겠지. 열심히 잘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뇌라는 게 쓰면 쓸수록 영향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시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이제 뭐 대치이동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그런 학원들도 존재하고 뭐 온라인 인강으로 뭐 들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은 이제 수시, 내신을 가르치는 학원이 훨씬 더 많고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해주거든요. 수능 위주의 학생들은 내신 관리해주는 학원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해주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3학년이나 N수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수준도 거의 안 맞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1, 2학년인데 3학년 정도 수능 모의고사에 볼만한 실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능 방향성으로 이제 기초를 잡아주고 이런 학원이 이제 흔치는 않고 좀 멀리 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마음도 약해지고 미루게 되고, 우리가 아직은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마음 먹은 것도 행동으로 잘 안 따라주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지. 근데 누군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럼 당연히 소홀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랑 나랑 좀 달라 보이고 이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은 내가 아무리 뭐 나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이제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중요하고 내신 중요하다는 거 인지하셨을 테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2월도 거의 끝나가네요. 그죠? 자, 3월이 되면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4, 5월에 중간고사 보면서 6월에 모의고사 보면서 기말고사 보면서 여름방학 한 달 정말 짧고, 그리고 9월에 모의고사 보면서 중간고사 보면서 모고 보고 기말고사 보면 바로 고2가 됩니다. 끝!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요. 일단 머릿속에 이제 중3이 이제 기본 대조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겪었으니까요. 자, 보통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 몇 장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요.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고등부는 이것도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의고사가 있고요. 아니면 둘 다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부교재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듣기 부교재나 아니면은 이제 모의고사 듣기.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구성이 다르긴 하지만 이 중에서 기본 3개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등부는 범위도 적고요. 내용도 당연히 쉽고 짧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암기 과목이지 암기로 해결하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란 기본기 플러스 이해력 플러스 암기력.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기본기가 약한데요. 그럼 기본기 채우는데 일단 몰입하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기본기를 채워가면서 이해력? 선생님 이거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부 타고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빠르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해요. 그리고 영어는 언어죠. 언어는 이해도 이해지만 사실은 노출 빈도에 따라서 접하게 되면서 이렇게 몸에 붙는, 체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래서 이해력, 암기력 저 부족한데요? 그럼 전 영어를 못하는가요? 다른 과목보다 이 부분이 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그래서 영어 과목이 제가 영어는 정말 꿀 과목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해력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뭐 이과 과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 그리고 암기력 좋은 친구들이 단박에 빠르게 외우고 그러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막 암기력이 엄청 좋아서 지금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암기력이 좋든 안 좋든 한국말은 대부분 다 잘해요. 그러면 내가 암기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빈도를 높이면 되죠. 저는 암기력이 약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대본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안 깨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한두 번 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너 10번 본 적 있니?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좀 요즘의 추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불법이에요, 여러분. 응? 불공정 거래라고. 만약에 내 친구가 나보다 조금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 갔어.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반복해서 노력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쉽게 가져가려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 시간과 노력과 반복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중학교에 비해서 분량이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 지문이 뭐 100개? 교과서 2과? 뭐 이렇게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80개 들어간 학교도 있고 60개 들어간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일반적으로 그대들도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법이나 어휘, 영작에 있어서 중학교보다 당연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변형이 정말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에 뭐 새로운 지문이 붙어 있어.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기본기가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는 암기, 그다음 어휘 너무 중요하죠. 어법, 서술형 중요하죠. 범위 많죠. 외부 지문 들어갈 수 있죠. 갑자기 처음 보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변형되고, 이걸 모두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선배들에게 이제 너네들의 선배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 단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단어. 왜냐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 쌤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게 다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정말 한 번에 안 되는 게 어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법은 맘먹고 법칙이기 때문에 한 3개월 바짝 하면 틀이 딱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어휘는 3개월 바짝 한다고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어휘를 암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지금 우리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다고. 지금 미안해요. 늙어간다기보다 여러분은 커가고 있다. 하루하루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루하루 내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습관.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자꾸 이상한 짓 하는 습관 있으신 분들 그거 못 버리고 수능 보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습관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잔다던가, 그래서 막 1시간 자고 수능을 보러 가요. 습관이 안 바뀌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진짜 의도적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도적. 기초. 특히 이제 내신은 문법 기초 중요합니다. 이 문법이 기반이 돼야지 당연히 여러분이 문법 문제도 어법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영작도 해낼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구조 분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독해도 더 잘 풀 확률이 높아지고.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상대적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6시간 이하로는 줄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6시간 이하로는. 그러니까 최소가 난 6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최소. 선생님 저는 안 돼요. 5시간, 4시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루에 이 자기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쭉 정리를 해본 다음에 가져와 봐라. 그리고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잘 시간이 많습니다. 딴짓 안 하고 자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포기 못 하겠어요. 차라리 자는 시간 줄일래요. 뭐 그것까지 제가 막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왜냐? 입시는 장기전입니다. 장기. 진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하셨나요? 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거창한 거 화려한 거 하지 말고 멋있는 말 같아. 뭐 인강을 듣고 뭐 필사를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늘 단어장 한 페이지 보기. 근데 안 하잖아. 그 단순하고 쉬운 걸. 맞죠? 진짜 이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가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입시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풀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맙네요. 네. 결과를 만든 학생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이 말을 했다라는 건 일단 자기가 말을 잘 들었다. 그로 인해 결과가 나왔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말. 플래너 정말 중요합니다. 플래너를 안 쓰고 수험 생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열풍타. 괜찮은 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 나중에 돈을 받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경쟁, 그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자기가 하루, 일주일, 한 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과목별로 뭐 요일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되게 괜찮은 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거는 이제 휴대폰을 못하게 해준다. 예, 앱을 이제 강제적으로 못 쓰게 해주잖아요. 물론 그거를 이렇게 해제해놓고 그러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따위로 살 거면 그걸 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죠?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영어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 내신을 어떻게 대비를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구 수업이라 하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 이런 거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 기출분석. 너네 각자의 학교들이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출제해 왔는가, 색깔이 어떠한가, 비중이 어떠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별로 1대1 밀착 관리. 일단은요, 너네는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한 만큼 생각한 만큼 몸이 안 따라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는 당연히 공통 수업 진행하지만 1대1로 옆에 앉혀서 내신 때 역질문이라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봐라. 요약해봐라. 뭐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맞은 것도 설명하고 그래서 내신 때 뭐 당연히 학원이니까 1대1로 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1대1로 한다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다르죠? 솔직히 와서 그냥 듣는 거랑 1대1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걸 이제 문제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하는 마인드가 다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력이 쌓이실 거고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내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자, 그리고 교과서가 요번에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 기출문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만 살펴볼 수 있는 거지 이제 똑같은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기 잘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연습문제, 적중문제 잘 풀어가면서 대비를 해준다면 뭐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내신 자료 정말 열심히 만드는 편입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하버드를 갔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솔직히 내가 대학교 때 대학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내가 하버드를 가지 않았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줘야 제가 또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저희 사이에 구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제 손필기 컬러본 아이패드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어법이나 어휘나 그 다음에 기출이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나 요약문이나 등등
그리고 저는 한글 분석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이 또 한글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한글 분석까지. 솔직히 이거 쉽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 다 해왔고. 교재별 스텝 보시면요. 일단 교과서, 독해, 부교재, 모의고사, 외부 프린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읽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휘나 듣기 이런 부교재가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독해와 관련된 교재, 내신 교재 스텝은 일단 어휘 정리되어 있고 테스트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3, 4 같은 경우에는 손필기본, 그 다음에 영어와 한글. 그래서 영어는 제가 이제 필사를 하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필사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손필기본을 옮겨 적으면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해와라 라는 이 과제를 내드려요. 그러면 스스로 학교에서 수업은 일단 한번 들었을 거잖아요. 교과서는 부교재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내용과 지금까지 영어로 공부했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는 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냅니다. 근데 간혹 학교 수업을 안 듣고 학원 수업만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고마워요. 제 수업이 더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치? 고마운데 그러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초점 맞추시는지, 어디에 강조를 하는지를 표시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갈 때 일주일마다 저한테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열심히 들어라. 두 번째, 정보 공유. 저도 선생님들이 뭘 강조했는지 알아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때 우리 선생님 요 얘기했는데 이거 생각해야겠다. 같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수업을 안 들었네? 필기가 안 돼 있네? 나한테 전달을 안 해줬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네? 그럼 나 원망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한글 있는 걸로는 우리가 영작 테스트 이런 것도 이제 볼 거고요. 스텝 5는 어법 어휘 A라고 해서 너네 이제 2개 중에 1개 고르는 거 있죠? 어법이나 어휘. 그 다음에 6은 빈칸. 그래서 빈칸 뚫려 있는 거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어순배열은 이제 단어들이 이제 스크램블링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알맞게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텝 8은 문장 삽입. 문장 껴넣는 거 있죠? 순서 배열. A, B, C 순서대로 맞추는 거 있죠? 이건 이제 수능 유형과 내신 유형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스텝 10은 어법의 B라고 해서 영어가 막 적혀 있어요. 이 중에서 틀린 걸 다 찾아 고치는 겁니다. 변형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만들 때 가장 공을 많이 드립니다. 열심히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는 사실 이제 기출문제가 없겠지만 서도 뭐 다른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게 기출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부교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추가 문제, 파이널 문제, 그리고 영작 테스트, 구두 테스트 반복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라고 해서 큰 어휘 있잖아요. 그죠? 그 테스트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문, 빈칸 테스트로 만들어 드리고, 동반이어 파생어도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만들어 드리고, 영영풀이도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구두 테스트. 자, 듣기 들어가는 학교는요. 수업용.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손필기본 듣기까지 만들어 드려요. 사실 듣기는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제 마음 편하자고 만들어 드리는 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빈칸 딕테이션, 그리고 변형 문제 만들어 드리고요. 자, 듣기가 객관식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주관식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대는 객, 주 다 들어가시고요. 요즘 안 들어가는 주세요. 아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스텝들을 이제는 샘플을 넣어 놓은 겁니다. 어휘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손필기본.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글도 정리해드리고, 어떤 문제로 나올지 예측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핑이라고 하잖아요. 정리해드리고, 주제 제목 정리해드리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노란색은 이제 빈칸 나올 것 같은 문제, 그리고 파란색은 어휘적으로 중요한 거, 분홍색은 이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해드립니다. 백과사전처럼.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작은 책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중에 고르는 이제 어법, 어휘 A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는 유형. 그리고 어순배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알맞게 배열하는 거 문장. 그리고 문장 삽입 1, 2, 3, 4, 5에 알맞게 넣는 문제. 그리고 순서 배열 A, B, C 배열하는 문제. 그다음 어법의 B. 자, 어색한 걸 다 찾아 고르셔야 돼요. 뭐 없어요, 표시가. 그냥. 그리고 외운 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변형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변형됐는데도 내가 외운 거랑 다르다라고 해서 고치면 안 돼요. 왜? 그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중 문제, 뭐 기출, 파이널. 그리고 이제 고등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스텝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모의고사, 독해, 어휘, 듣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야 1강이 들어가니 2강이 들어가니 3강이 들어가니 스텝별로 어디가 되어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저랑 이제 확인하는 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매일 오시면 데일리 체크 카드에 과제 성취도 쓰고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 그다음 오늘 테스트 쓰고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 숙제 쓰고 등하원 시간 저한테 이제 확인받고 스스로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제가 이제 내신 기간 때는 서로 예민해지기 십상입니다. 선생님도 잠을 많이 못 자고 너네들도 예민해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면 좀 서운한 게 더 잘 느껴지고요, 아쉬운 게 더 잘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느껴졌다가 괜히 이제는 슬픈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선생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네가 막 몰려가지고 막 뭘 해달라 그래. 그럼 선생님 순간 힘든데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 그러면 와, 학생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많이 찾아준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런 짜증이나 그런 좀 예민한 감정이 좀 누그러들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 저 선생님은 한 명인데 학생이 막 몰려서 너네가 막 많이 기다려야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 1대1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시간 아까운데 나만 먼저 봐주지? 막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들 수 있어요. 그치?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야, 다른 학원들은 선생님이 1대1로 안 봐주는데 그래도 선생님 봐주시려고 저렇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역지사지랑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우리 사이는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서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이제 학교별로 이제 살펴볼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안녕.